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 하겠습니다. 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예술입니다. 오, 이발하셨네요. 예, 뭐 또 저의 이발이 이렇게 오, 주제가 되지 뭔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깔끔하십니다. 아니 뭐 그냥 머리 네. 자른 건데. 여기 앞에 좀 힘 좀 주시고 아, 힘을 줬나요? 클로즈업을 좀 아니 뭐 머리는 네. 이제 토마토에서 또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양분남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거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윤석열이 본인 치적 좀 홍보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협약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었습니다. 50년 노예 계약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이제 뭐 노예 계약, 백지 수표 뭐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대략적인 얼개들음이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일단 불공정 계약이라는 거고요. 이 기간 자체가 이제 50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세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그러니까 무려 50년 동안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의 기간을 일단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대규모 기자재 그리고 용역을 의무 구매를 해야 되고 별도로 또 높은 기술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한국 쪽에 그 비용이 다 전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노예 계약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계약을 만약에 이제 우리 쪽에서 불이행하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즉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백지수표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런 효과가 가령 발급 후에 10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하나 눈에 또 띄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거는 이제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우리 한수원이 수출이 제한된다라는 거. 묶어놓은 거 보니까 필리핀하고 베트남 정도만 진출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차세대 원전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게 뭔가 이런 제약 조건까지 내어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비밀 유지 약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종합해 보면 이것이 노예 계약이고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웨스팅하우스에게 준 꼴이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 윤석열이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었고 이후에 뭐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원전 수주에 장을 교두보를 깔았다 뭐 이랬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뭐 15년 만에 쾌거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15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상당히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얘기는 다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인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용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이런 거죠.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계속 원전을 강조했으니까 원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성과를만 보는데 아니 이 정치적 성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전에서 한수원 사장인가요? 예. 나와서 한 얘기에 의하면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감내할 수준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남길 만하다. 정당하진 않은데 이익은 좀 남아. 이게 무슨 찐빵 파는 것도 아니고 네. 한 기에 10조가 넘는 걸 하는데 그냥 조금 이익이 남으면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한손 사장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수원이 용산을 속였거나 아니면 용산이 압력을 넣었거나. 그럼 용산은 여기다 왜 압력을 넣었을까? 왜? 단순하게 그냥 야 이거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가오 살 거 아니야. 라고 했을까? 이런 계약에는 상당한 이면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냥 단지 개인적으로 그 계약권 하나 해서 15년 만에 쾌거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치적 홍보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뭔가? 내용이 올라갔으면 아래 산소 같은 데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이런 보고서 하나도 안 올렸겠어요? 올렸겠죠. 예. 그러면 용산에서 마찬 이 내용을 봤으면 이것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윤석열이 내리 누른 거겠죠. 그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 그렇다면 그걸 왜 내리 눌렀을까? 거기에 우리는 물음표 던질 수밖에 없다. 예. 그 물음표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전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10조가 넘는, 그러니까 24조 원 규모라고 얘기한 건데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 2조 뭐 남을까 말까 한 건데 그것도 가다가 예를 들면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이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전 그렇다면 자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고서는 전 이건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윤석열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다른 점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이기주의라고도 다들 이제 타국에서 지적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피적으로 보면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타국이나 타 회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당장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국민들,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들을 일단 내걸고 있다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트럼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는 대목에서는 그런 지점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단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트럼프와 공통점을 찾는다면 일단 선물 포장을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하고 일단 뭔가 이 외피적으로 딱 드러나는 이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게 큰 보따리가 있다. 뭐 몇 조 원대 계약, 우리가 이제 두코바니 원전을 뭐 몇 기를 이제 수출을 한다.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적인 이익이 남는 장사다. 이런 걸 일단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과 맥락이 같냐면 대왕고래. 마귀상어 이런 거 엄청 연일 언론에서 띄웠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다 지지율 위와 동반됐던 시기거든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아까 잠깐 황현실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뭐 15조 원대 뭐 이득이 어쩌다 뭐 이런 예. 보도가 보수 성향 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당 대변인들이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완전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선언적으로라도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블러핑을 하고 싶었던 거고 내용은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랑 차이가 좀 있죠. 예. 트럼프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차이가 있네요. 자기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본인 업적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 하기 위해서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한수원 사장이라는 사람 되게 한심한 게 이게 일단은 이 합의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남는 장사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수십 년 뒤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누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계약을 뜯어보더라도 여야 공이 비판하는 지점이고 심지어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동일한 내용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본인이 마치 대단한 전문가인 양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라는 식이잖아요.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 유불리를 따질 때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수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유사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캄보디아 ODA? ODA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일부러 캄보디아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국가여서 그 다음에 왜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업체, 그러니까 해외에 그 수주를 할 수도 없는 업체를 위해서 대통령이 날아갔을까? 원희룡이 날아갔을까? 여기에는 뭔가 이권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내내 윤건희가 했던 것들은 이런 국책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좀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의 실수 아니면 한수원의 문제라면 거기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 한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강력하게 눌렀다고 얘기한다면 누른 이유가 뭘까? 그냥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나? 이걸 파헤쳐 봐야죠. 꼭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댓글에서 피노키오님께서 윤석열에게 원전 계약이란
내 돈 숨길 수 있고 내 돈 부풀릴 수 있는 엔젤 금고, 나라가 망하다 말던 무관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님은 감내할 수준이라니 진짜 너무 화남.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께서 이 뉴스 정말 화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납니다. 아니 그 좀 말을 네. 하고 한수원 사장이 감내하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감내합니까? 본인이 예. 끝까지 수십 년 동안 감내할 겁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